안녕하십니까. 안세 해결 대표 방정호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699강이에요. 현행 상속세 체제를 비판하면서 개선할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폐지가 타당하다. 우리나라 주변국은 폐지, 자본이익세 변환시키던가 아니면 세율 인하던가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국내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유선 취득세 개념을 해야 되고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하고 배우자가 예의를 준다. 완만한 세율을 바꿔야 되겠다. 너무 낮은 상속공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10가지 정책을 가지고 모였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 안세 재행전은 2024년 8월 14일, 8월 14일자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출력했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논리가 10가지인데 뭐냐? 상호세 폐지를 한번 건의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에서 치우쳐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에 가려 있고 또 북한 핵이 있고 일본한테는 태평양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변방국이에요. 이게 유럽 대륙 또 아프리카 또 중동 또 이 동남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변방 쪽이고 미국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중심 대륙의 중심에 있는 나라에 있지 않고 대륙에 위치한 차원에서 변방에 있다. 또 우리가 면적도 소국에 불과하다. 인구도 좀 뭐 1%도 안 되니까 작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세 폐지를 통해서 해외 자본이나 해외 인재를 유입을 시켜가지고 국부를 증진시키고 한국의 인구 소멸, 인구 절벽을 대응해야 되는데 상호세가 떡하니 높게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재산이 자꾸 나가고 중견기업 성공한 분들의 재산도 자꾸 해외 유출되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세를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주변 속이나 병방국이 다 폐지되어 있어요. 미국의 카나다, 옆에 있는 카나다, 멕시코도 팔 수가 없고, 또 유럽에 있는 변방국인 스웨덴, 노르웨이도 없고,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유럽 중심국의 나라에 돈을 유치해서 국부 편드가 아주 세계 1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호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한다. 상호세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정지 상태에서의 재산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 받아가지고 가족이 팔 때 이 자본 차익, 자본 이득세, 이득에 대해서 과세해야지 아무리 재산의 불로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 간문에서는 재산의 수평이동에 불과한데 이런 경우는 미실현 차익이고 미실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납부 재원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국내 최대 상속 재산인 삼성의 이재용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니까 팔아서 뭘 나왔을 때 내는 건데 그냥 그대로 내니까 거액의 은행 차입을 해야 되고 또 지분을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또 외부 세력이 침입을 받고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세는 자본이익세로 변동을 해서 현재 소득세를 준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너무 높은 상호세율이다. 우리나라 세율이 최고의 50%까지 돼 있고 여기다 할증과세 20% 더하면 60%가 되는데 이게 너무 높은 최고 세율로는 도저히 그 사업 이익을 저해하고 또 건실하게 생존하고 생활을 하는 의욕을 저해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상호세율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모든 적극적 능동적 활동 소득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출된 소득, 창출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창출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런 거에 4대 보험도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창출된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쓰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상속재산이 되는데 그거를 또 다시 과세하면 3중과세쯤 되는 거예요. 2중과세, 3중과세가 넘어서
그 전당에서 낸 세금이 5, 60% 되고 또 상호세 20% 내면 30% 내면 야, 이 70%가 되니까 창출된 인컴의 60, 70%가 소득과 상호세로 다 잠긴다는 것은 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높은 사람들의 건전한 창업적 도전 의식을 많이 억제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국내 균형과세를 취해야 되겠다. 비거주자가 밖에 나가서 죽으면 국내 상업재산만 과세가 되고 해외로 유출돼서 나간 돈은 과세가 안 되고 또 수중자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 있는 것들은 과세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균형과세도 바로 국부를 해외로 또 국가 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키거나 아니면 탈출시키는 효과를 자꾸 촉진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상업세가 있으면 이거는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국내의 불균형 과세 문제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산 취득세 문제다. 지금 현재 유산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하나로 보고 공제를 뺀 다음에 전체 세율을 하나 누진세율 적용하니까 그 상호재산을 받은 각각 개별 인원으로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 취득세를 하면은 각 상호재산이 그 각 상속자한테 간 비율과 금액에 따라서 따로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따로 공제를 적용하니까 세율도 낮은 세율 단계를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에 부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유산세 현재의 개념을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대주주 할증 20% 할증하는 거 폐지해야 한다. 이건 대주주 대주주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면 그 기업이 일찌감치 내부에 휩싸여서 망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부주주가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0% 불이익을 추가하는 것은 아주 생존한 가까스로 생존한 기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기업 이익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할증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배우자 간의 과세도 이해시켜야 되겠다. 이 상속재산은 부부간의 공동 형성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좀 면제하거나 따로 봐야 되겠다. 물론 현재는 5억부터 30억까지 배우자 상속 지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보다 작은 재산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과세 예외를 좀 더 두는 걸 제도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현재 10%부터 50%까지는 1억까지 10%, 1억부터 5억까지 20%, 5억 초 30%, 10억까지 30%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가는 이 수직적 세율 구조인데 이것을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건의된다 이런 얘기죠. 완만한 세율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너무 낮은 상속공제, 우리나라 상속공제가 기본 자녀공제가 5억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인데 이건 30년 전, 20년 전에 주택 한 채의 값이 5억일 때 서울에 있는 주택, 잘 나가는 주택 한 채 값이 5억일 때 얘기지 지금같이 3, 40억을 호가할 때는 거기 물가 인상률에 어느 정도 맞춰야만 중산층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고 생각해야지 그 중산층까지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집 한 채 가지고 상속세 내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본격적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상속공제 금액을 미국같이 1인당 170억 이렇게 올리기까지는 못해도 미국보다 한 3분의 1인 50억 정도까지는 올려야만 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다 현재는 전 세계가 세금 전쟁이에요. 세금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세금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상호세와 증여세입니다. 이 상호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 같이 높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국부도 탈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면서 인재까지도 해외로 자꾸 유출되는 그런 우리 인구 소멸에 인구 탈출까지 생기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멸종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상호세를 손을 봄으로써 그 멸종을 좀 더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겸의 대표 박인정 회사였습니다.